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녀가 다 커서 집을 떠날 때 문득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, 또 상실감, 혹시 경험해 보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?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, 특히 여성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서울 메디포스트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그 원인부터 대처법까지 핵심만 좀 살펴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자녀의 독립, 이게 참 축하할 일이죠.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수십 년간 자녀 양육에 정말 헌신해 오신 어머님들께는 이게 예상치 못한 어떤 감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기사에서도 이 시기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요. 중년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, 또 호르몬 변화와 맞물리면서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단순히 섭석하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. 기사를 보니 또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독립할 때 부모가 느끼는 슬픔, 외로움, 상실감 이런 걸 다 통칭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한 50세 전후 여성분들한테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. 이게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여성의 완경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경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. 어떻게 보면 삶의 큰 전환점하고 신체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는 셈이죠. 그래서 이중고라는 말도 나오는 거군요. 그렇죠. 인생 역할 변화랑 몸의 변화가 같이 오니까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. 근데 왜 유독 이 시기 여성분들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호르몬 이야기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. 그 기사에 따르면요, 이 시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, 바로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서 신체적 변화는 물론이고,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거나, 우울감을 느낀다거나,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가 쉬워져요. 흔히 말하는 그 갱년기 증상인 거죠.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조절이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에서 자녀의 독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을 딱 맞닥뜨리게 되는 거네요.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 빈둥지 증후군을 폐경기 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고 언급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호르몬 변화가 자녀 독립으로 인한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훨씬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. 몸과 마음이 정말 동시에 변화를 겪는 거죠.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좀 더 겪기 쉬울까요? 기사에서 몇 가지 요인을 짚어주던데요. 네, 기사에서는요, 결혼 생활 만족도가 좀 낮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엄마라는 역할에 자신의 정체성 거의 대부분을 두고 살아오셨거나 혹은 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에요. 이럴 때 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. 특히 이제 자녀 양육에만 전념해 오신 전업주부의 경우에요. 삶의 가장 큰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훅 사라진 듯한 그런 공백을 느껴서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. 단순히 그냥 슬프고 외롭다 이런 감정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는요, 굉장히 깊은 우울감, 그리고 삶의 의미나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,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거부감, 끊임없는 걱정이나 스트레스, 그리고 또 떠난 자녀가 잘 지낼지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불안,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.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심각해지면 정말 개인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인 것 같아요. 기사를 보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어떤 절망감, 대인관계 단절 같은 병리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거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좀 더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한국에서 유독 이 빈둥지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있었죠. 왜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나요? 기사는 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는데요. 첫째는 핵가족화예요. 예전에는 대가족 안에서는 자녀가 떠나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곤 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딱 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서적인 어떤 고립감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높은 교육열입니다. 자녀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쏟는 에너지와 관심이 워낙 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독립했을 때 느끼는 역할 상실감이나 공허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. 이런 분석이에요. 정말 자녀에게 쏟았던 그 시간과 에너지가 클수록 빈자리가 더 크게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네요. 참 쉽지 않은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잘 건너갈 수 있을까요?
네, 대부분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세요. 그런데 증상이 너무 오래 가거나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 기사에서 강조하는 건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다, 끝이다, 이렇게만 보지 않는 시각의 전환이에요. 오히려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다,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거죠. 결국은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군요. 떠나보내는 슬픔이 아니라 아, 내가 잘 키워서 보냈다, 이런 성취감이라든지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요. 그렇죠. 그리고 자녀가 차지했던 그 시간과 공간을 슬픔 대신에요, 그동안 좀 미뤄왔던 나만의 활동, 새로운 취미, 혹은 사회활동 같은 걸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새롭게 다져본다거나 친구들하고 더 깊이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건 자녀의 독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생의 변화, 그리고 갱년기라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딱 맞물리면서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핵가족화가 높은 교육열 같은 한국적인 맥락이 더해져서 그 무게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. 네. 핵심은 이런 감정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. 하지만 결코 혼자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면 긍정적인 대처 방법을 찾고 또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,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핵가족화나 교육열 같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이 빈둥지 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걸 단순히 개인의 극복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전환기를 맞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나 가족은 미리 어떤 준비와 지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?